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570명, 카나가와 192명, 사이타마 119명, 치바 129명, 효고 17명, 오사카 116명, 홋카이도 2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6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9만 98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9만 169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1명, 홋카이도, 오키나와에서 각각 4명, 효고,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2명 등 총 4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60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618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2,400사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7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4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34명, 직장 내 감염이 3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성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43명, 입원 환자는 59명 증가한 136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945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1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감염 상황을 분석 보고하는 모니터링 회의가 열렸습니다. 感染の再拡大の予兆が見られます。新規陽性者数は十分に下がりきらないまま高い値で推移しています。 24일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570명, 5일 연속 지난주 같은 요일의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회의에서는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경계가 제시되었습니다. 6月13日の週まではL452R の占める割合は約 3.2% だったんですけども、6月14日から6月20日まで 8.2% とかなり増えてきています。特別にどの年代に多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地域もさまざまな地域から見られていることなので、今後しっかりと注意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신경이 쓰이는 것은 감염 확대의 페이스입니다. 前回の第4波の際のペースで考えた場合ですね、仮に考えた場合でいくと、やはり今後1ヶ月ぐらいのところで上がってくる可能性もあると。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지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バイオセーフティレベル3っていう完全に密閉されて中が陰圧の状態になっている部屋ですね。 도쿄대학 의과학연구소에 있는 실험실에서는 실험용으로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는 샬레별로 배양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확인하였습니다. 指さしてらっしゃる。ウイルス増えてます。ウイルス増えてるそうです。動いてますね。培養に成功したということです。 배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インド株が持っている特徴的な変異としてウイルスに感染した細胞がくっつきやすいという特徴を持つことが分かりました。こちらの方だと見て一目瞭然なんですけど、感染して浮いてくる細胞が非常に大きな塊になって浮いてくると。感染した細胞が特徴従来株に比べてくっつきやす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つけたということです。 기존 세포보다 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従来は咳とか熱が多かったのがデルタ株は頭痛とか鼻水っていう症状が違うという話もあるので、そういう症状の違い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こういう感染した細胞のウイルスの広がり方が多分体内での広がり方が違うんじゃないかなと。従来はそのウイルスとしてこの呼吸器のところをぐるぐる回ったりとかするのが、もしかしたらこのデルタ株に感染するとそこでビタッとくっついて周りの細胞とくっついて広が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症状の出方も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はしてますけど。 이곳은 중증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도내 대학병원입니다. 오늘도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조금씩 인도 변이가 발견되어 서서히 제5파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つい最近ですけども、我々が N501Y 変異に置き換わったという現象を体験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もですね、ポツポツと入り始めて、その後に一気にドンと増えるという、傾向を示していました。で、今回のこの L452R プラスの変異ですけども、今ですね、非常に似たようなですね、じわじわと増えているという展開を見せていまして、あと1ヶ月ほどぐらいで、ドンと増えるタイミングが来るかもしれないと。 골든위크 이후 한때 49명에 이르던 입원 환자 수가 현재는 11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감소 경향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22일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하루에 16명 입원하는 등 의사들은 제5파의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このままもっともっと減っていくの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ら、この一つ前の週末ですね、そこのところで患者さんが立て続けにちょっと入ってきまして、1週間でそこを打って戻っ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今おそらく結構正念場にいまして、ここでワクチンの接種の方が勝るのか感染の方が勝るのかっていう。 이제 올림픽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명의 양성이 밝혀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우간다 대표 선수단. 나리타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한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이지미 사노시의 직원이나 버스의 운전기사 등 새롭게 7명이 밀접 접촉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우간다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彼らももう完全に隔離という状況なんで、本当に練習もできずということで、ただ時を待つというような状況なんで、日本のテレビなんかを見ながら時間を潰しているということらしいんですが、長旅の疲労もあるし、その後でそのままホテルで隔離になっちゃったんで、やっぱりくたびれてると。 선수단 중 한 명은 이번 일로 죄악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彼らはよく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逆にこういう形になって本当に迷惑をかけるような形になってしまって申し訳ないと。受け入れてくれたホストタウン、泉佐野や、ホスト国である日本の国民の皆さんに、迷惑をかけ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反省と言ったらいいのか、彼らの話なんかを聞いてると、ちょっと胸が詰まると。 이번 케이스로 밝혀진 밀접 접촉자의 조사 및 인정, 그리고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라는 과제. 가장 많은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쿄 추오구에 위치한 선수촌이지만 選手村の保健所が対応するということは中央区ですか。おそらく今後中央区の保健所も医療逼迫で大変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大会期間中の選手村に関しましては、第二保健所的な形で、徳田さんの協力のもと、保健所機能を有する組織を立ち上げまして、濃厚接触者の特定の作業ですとか、あるいはそういった必要に応じた陽性者が出た場合の対応等については対応する形で、中国の保健所さんにご迷惑をおかけする形にはならないと。 도쿄는 도쿄올림픽 보건위생지원 도쿄 거점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약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선수촌에서 양성자가 나왔을 경우의 대응과 밀접 접촉자의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입국 시 밀접 접촉 의심자를 선수촌이나 지자체가 받아들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당은 타무라 후생노동상에게 공항 주변에서 체류하도록 신청하였지만 田村さんはホテルが確保できないからダメだと言うんですけれど、無理やり濃厚接触者と分かった人を北海道や地域に送るというのはやっぱり現実問題としてね、住民感情としても無理があるんじゃないか。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장에 대한 신규 접수가 일시 중지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사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4일 직장 접종을 시찰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 若い人も結構おられますね。若い人。そう。デルタ株の感染拡大とですね、ワクチン接種のスピード競争だと思っています。 이 스피드는 일단 떨어지는 듯합니다. 一旦申請を休止させていただきたい。 정부는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여 직장 접종과 지자체의 대규모 접종에 대한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5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4,500만 회분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60세 이상에게 접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ちゃんと注意してもらえれば全然大丈夫だと私信じてますけど。
僕もあんま抵抗ないですね。一応厚生労働省は認可してますからね。アストラゼネカだったら地元の自治体で打てるワクチンを確認してそっちで打ちました。順番ちょっと遅らせて違うのにできるなら違うのにした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해외에서 접종 후 혈전이 생기는 사례가 보고되어 사용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0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둘러싼 과정 등이 작성되어 있는 자살한 전 킨키 재무국 직원이 작성한 악하기 파일이 국회에서도 공개되었습니다. 役人だけじゃなくて政治家の関与があって今回のような改ざんが行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推認できる今回の赤木ファイルの内容だった。 국회에서는 모리토모 학원을 둘러싼 재무성의 문서 조작 문제로 직원이 조작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 악하기 파일에 대해 비공개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야당 측은 조작에 대해 당시 아베 총리나 스가 관방장관에게 상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지만 재무성 측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측은 아소 재무상과의 질의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키시다 전 정조회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쿄올림픽의 관중에 대해 감염자의 증가 경향이 계속될 경우 상한 1만 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감정으로부터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感染者増えてなおかつ1万人で強行する、これは今の国民感情からしてもですね、これはありえない話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키시다 전 정조회장은 도쿄올림픽의 관중수가 현재 최대 1만 명으로 된 것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 후 이대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무관중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다음 중의원 선거의 승패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문을 받은 키시다 씨는 일반론이라며 거절하면서도 단독 과반수를 목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행동규칙을 정한 플레이북에서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개별실이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입헌민주당의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입헌민주당은 올림픽의 특별 취급으로 감염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IOC와 대회조직위원회는 15일 플레이북 제3판을 공개하였습니다. 표기는 영어로 IOC 위원이나 가족 등 이른바 올림픽 패밀리, 보도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호텔의 룸서비스나 준비된 식당을 이용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거나 감염 대책을 한 개별실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의 감염 대책으로 5월 10일 중참 예산위원회에서 선수나 대회 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총리는 같은 날 일반 일본인과 접촉을 엄격히 피하게 하기 위해 동선분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